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급성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백혈병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보면,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정상적인 백혈구 그리고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면서 발병하게 됩니다. 급성 백혈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빈혈, 출혈, 감염, 그리고 피로감 등이 있고, 진단 즉시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성 백혈병이 어떤 경우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지, 그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의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 형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백혈병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유형은 열거된 발암물질과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것으로 산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발암물질을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젠에 노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0.5ppm 이상의 농도에 6개월 이상 노출된 후 발생한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산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 후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비호치킨 림프종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된 경우 누적 노출량이 연간 10ppm 이상이거나 과거 노출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현재 노출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물질로 정하고 있는 것이 포르말데히드입니다. 포르말데히드에 노출된 후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조암의 경우에도 산재로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노출되어서 발생한 백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화에틸렌의 경우에는 림프구성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X선 그리고 감마선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후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모두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백혈병이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이고,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유해물질을 작업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것인지, 회사 측에서는 쉽게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울 텐데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의 그런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산재로 인정된 급성 백혈병 사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D조선해양 도장작업 노동자의 사례입니다. D조선해양에서 10개월간 도장작업을 하면서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입사 초기에는 건강에 이상이 전혀 없었으나 이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작업 환경과 발암물질 노출 기록을 바탕으로 산재를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사건의 경우 잠복기보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백혈병 산재를 인정한 사례로 아주 중요한 승인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 사례입니다. S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한 신모 씨는 벤젠, 포르말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퇴사 후 5년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신 씨의 근무 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기록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 없이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유해 환경이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학물 처리 공장 노동자 사례가 있습니다. 화학물 처리 공장에서 근무한 이모 씨는 약품과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장시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환경과 발암물질의 노출 기록을 바탕으로
산재를 승인했는데, 공사건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생산 현장과 상관없는 동력실에서 근무하는 분이었지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병원 진단서 그리고 치료 기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업무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질 노출 기록, 그리고 작업 환경 자료, 그리고 동료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서류 작성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급성 백혈병과 산재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